혹시 여러분 뼈 건강을 챙긴다고 하면서 매일같이 우유를 드시고 계신가요? 아침에 한 잔, 저녁에 한 잔, 평생 빠지지 않고 드셨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믿고 계십니다. 나는 뼈만큼은 괜찮을 거라고. 골다공증은 남의 이야기라고. 하지만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이 믿음 때문에 나중에 크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유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유만으로는 뼈를 지키기에 절대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뼈는 아프다고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소리도 없고 경고도 없습니다. 조용히 아주 천천히 속부터 약해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허리가 이유 없이 아프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고 작은 미끄러짐에도 손목이나 고관절이 쉽게 손상됩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병원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때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골밀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라고. 연구 현장에서 제가 만났던 한 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30년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우유를 한 잔씩 드셨습니다. 젊을 때부터 뼈 건강이 중요하다는 말을 듣고 스스로를 철저히 관리하셨다고 믿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 화장실에서 살짝 미끄러졌습니다. 넘어질 때 크게 부딪힌 것도 아니었습니다. 소리도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고관절 손상이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골다공증 상태였습니다. 이분이 가장 힘들어했던 말은 이 말이었습니다. 나는 우유를 평생 마셨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 질문 앞에서 많은 분들이 같은 혼란을 겪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관리했는데 왜 결과가 다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칼슘은 많이 먹는다고 그대로 뼈로 가지 않습니다. 뼈는 섭취량이 아니라 흡수율과 사용 환경에 반응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우유만 믿고 계신다면 아무리 오랫동안 드셔도 뼈는 계속 약해질 수 있습니다. 우유 한 컵에는 약 200mg 정도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시니어 시기에 권장되는 칼슘 섭취량은 하루 700mg에서 1200mg 정도로 보고됩니다. 단순 계산만 해도 우유만으로 채우려면 하루 4잔에서 6잔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유 속 칼슘의 흡수율은 약 30% 전후로 보고됩니다. 즉, 100을 먹어도 실제로 뼈로 가는 것은 30 정도라는 뜻입니다. 나머지는 몸을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유를 성실하게 마셔도 골밀도가 계속 떨어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떤 칼슘이 뼈로 잘 가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부터 하나씩 차분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음식은 통깨입니다. 많은 분들이 통깨를 그냥 고명 정도로 생각합니다. 밥 위에 조금 뿌리는 정도, 나물에 향 내는 정도로만 사용합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통깨는 아주 강력한 칼슘 공급원입니다. 통깨 한 큰 숟가락에는 약 90mg 정도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우유 반 컵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더 중요한 건 흡수율입니다. 통깨의 칼슘 흡수율은 40% 이상으로 보고됩니다. 이 차이가 왜 중요할까요? 같은 칼슘이라도 흡수율이 높으면 적은 양으로도 뼈에 도달하는 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통깨에는 마그네슘과 아연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칼슘이 뼈로 이동하고 정착하는 과정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통깨의 칼슘은 뼈에 쓰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하루에 3큰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아침 한 번, 점심 한 번, 저녁 한 번, 밥에 섞어도 좋고 나물 무칠 때 아낌없이 넣어도 됩니다. 단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껍질째 먹는 통깨여야 합니다. 이미 껍질을 제거한 깐 참깨는 칼슘 함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두 번째 핵심 음식은 깻잎입니다. 깻잎 10장에는 200mg이 넘는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우유 한 잔보다 많은 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깻잎의 칼슘 흡수율은 45%에 가깝습니다. 이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깻잎에는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성분이 거의 없고 비타민 K가 아주 풍부합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잘 붙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칼슘이 혈관으로 가는 걸 막고 뼈로 안내하는 신호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칼슘을 먹어도 비타민 K가 부족하면 효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하루 10장에서 15장이면 충분합니다. 한 끼에 5장 정도만 챙기셔도 됩니다. 세 번째 핵심 음식은 작은 생선을 통째로 먹는 식품입니다. 작은 생선을 뼈째 먹는다는 것은 칼슘을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로 섭취한다는 뜻입니다. 한 줌만으로도 수백 밀리그램의 칼슘을 섭취할 수 있고 비타민 D까지 함께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아무리 칼슘을 먹어도 그대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이 중요합니다. 칼슘, 비타민 D, 비타민 K, 마그네슘 이 네 가지가 함께 있을 때 뼈는 비로소 반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한 가지 더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입니다. 뼈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는 칼슘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체중이 실리는 아주 가벼운 자극만으로도 뼈는 지금 칼슘이 필요하구나 하고 신호를 보냅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걷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반대로 조심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짠 음식은 칼슘을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도울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과하면 같은 작용을 합니다. 탄산 음료 역시 뼈에는 불리한 환경을 만듭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뼈 건강은 한 가지 음식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흡수율이 높은 음식, 흡수를 돕는 환경,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습관이 함께 가야 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밥에 통깨 한 큰 숟가락, 식탁에 깻잎 몇 장, 하루 한 번 햇볕 받으며 걷기. 이 작은 선택이 몇 달, 1년 쌓이면 뼈는 분명히 반응합니다. 연구 현장에서도 이렇게 식습관을 바꾼 분들 중 골밀도 수치가 의미 있게 개선된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유만 믿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뼈가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먹는 음식이 내일의 뼈가 됩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뼈가 실제로 좋아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의외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솔직합니다. 좋은 환경을 주면 반응하고 나쁜 환경을 주면 빠르게 약해집니다. 그래서 하루 전체 흐름이 중요합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아침 식사는 뼈 건강의 출발점입니다. 아침을 거르거나 커피 한 잔으로 대신하는 습관은 뼈에 매우 불리합니다. 밤새 공복 상태를 지나온 몸은 영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칼슘과 단백질을 함께 공급해주면 흡수 효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가장 간단한 아침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밥 한 공기에 통깨 한 큰 숟가락을 뿌립니다. 들기름을 아주 소량만 넣고 김 한 장을 부셔 함께 비벼 드십시오. 여기에 달걀 하나를 곁들이면 아주 훌륭한 아침이 됩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비타민 D가 들어있습니다. 이 비타민 D가 통깨의 칼슘이 몸에 흡수되는 과정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깻잎 5장 정도를 반찬으로 곁들이십시오. 이 조합만으로도 아침 한 끼에 상당한 양이 흡수 가능한 칼슘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닙니다. 매일 비슷한 흐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점심입니다. 점심은 뼈 건강에서 자주 과소평가됩니다. 많은 분들이 점심은 그냥 배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점심 식사의 질이 하루 전체 칼슘 균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점심에는 단백질과 미네랄이 함께 들어가는 식사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현미나 잡곡밥, 등푸른 생선 한 토막, 그리고 채소 반찬입니다. 등푸른 생선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이 비타민 D는 아침에 섭취한 칼슘이 몸 안에서 제 역할을 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채소는 가능하면 초록색 위주로 선택하십시오. 브로콜리, 청경채, 깻잎, 케일 같은 채소는 칼슘과 함께 뼈 건강에 필요한 다른 미네랄도 함께 공급해 줍니다. 점심 이후에는 가능하면 잠깐이라도 몸을 움직이십시오. 오래 앉아있는 습관은 뼈에 좋지 않습니다. 가볍게 10분 정도만 걸어도 충분합니다. 이 움직임이 뼈에 자극을 주는 신호가 됩니다. 이제 저녁입니다. 저녁은 양보다 구성이 중요합니다. 저녁에 너무 많은 양을 먹으면 밤새 소화 과정이 계속되면서 몸은 회복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뼈 역시 밤에 회복합니다. 그래서 저녁은 가볍게 하지만 질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녁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잡곡밥 소량, 두부 요리 한 접시, 채소 반찬. 두부는 칼슘이 강화된 제품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저녁 이후에는 짠 음식은 가능하면 피하십시오. 나트륨은 칼슘을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하루 중 아주 중요한 요소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햇볕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체내에서 비타민 D를 만드는 능력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햇볕을 받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침이나 오후 늦은 시간에 팔과 다리를 노출하고 15분에서 20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이 시간이 뼈 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입니다. 이제 운동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고 하면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플까봐 걱정부터 하십니다. 하지만 뼈는 강한 운동을 원하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체중 부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앉기, 이런 움직임이 뼈에 아주 좋은 자극이 됩니다. 특히 하체를 사용하는 운동은 고관절과 척추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실제로 궁금해하시는 사례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의 한 여성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골밀도 검사에서 경계 수준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약을 바로 시작하기보다는 생활 습관을 먼저 바꿔보자는 방향을 선택하셨습니다. 우유는 이미 충분히 드시고 계셨기 때문에 음식 구성을 바꾸는 데 집중하셨습니다. 통깨를 매 끼니 챙기고 깻잎을 의식적으로 드시고 햇볕 걷기를 매일 실천하셨습니다. 처음 2달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서 몸의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허리의 불편감이 줄어들고 자세가 조금 더 안정되는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1년 뒤 다시 검사를 했을 때 골밀도 수치는 의미 있게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걸 왜 진작 몰랐을까요? 이 말은 많은 분들이 공통으로 하시는 말입니다. 뼈 건강은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마무리로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뼈는 지금부터 관리해도 늦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회복력이 있습니다. 단 환경을 바꿔줘야 합니다. 우유 한 잔에 모든 걸 맡기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흡수율이 높은 음식, 흡수를 돕는 환경,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 이 3가지가 함께 갈 때 뼈는 비로소 반응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밥에 통깨 한 큰 숟가락, 식탁에 깻잎 몇 장, 하루 한 번 햇볕 받으며 걷기,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속으로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럼 칼슘 보충제는 먹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 질문은 정말 자주 받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칼슘 보충제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먹는 방식과 기대가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충제를 먹으면 뼈가 자동으로 강해질 거라고. 하지만 보충제는 말 그대로 보조일 뿐입니다. 환경이 준비되지 않으면 보충제의 칼슘도 뼈로 가지 못합니다. 흡수율이 낮은 상태에서 보충제를 계속 추가하면 오히려 칼슘이 혈관이나 다른 조직에 쌓일 가능성도 보고됩니다. 그래서 보충제를 고민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식사로 흡수율 좋은 칼슘을 충분히 먹고 있는가? 둘째, 비타민 D와 비타민 K가 함께 공급되고 있는가? 셋째, 걷기 같은 뼈 자극이 매일 있는가? 이 3가지가 먼저입니다. 이 조건이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라면 보충제는 선택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 없이 보충제만 늘리는 것은 방향이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 현장에서는 이렇게 접근합니다. 음식과 습관을 먼저 바꾸고 필요한 경우에만
보충제를 더한다. 이 순서가 가장 안전하고 지속 가능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뼈 건강은 칼슘의 양이 아니라 칼슘의 운명에 달려 있습니다. 그 칼슘이 어디로 가느냐가 전부입니다. 우유만 믿는 방식은 칼슘의 운명을 방치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흡수율이 높은 음식과 흡수를 돕는 환경을 함께 만들면 같은 칼슘이라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통깨, 깻잎, 작은 생선을 뼈째 먹는 식사, 여기에 햇볕, 걷기, 짠 음식 줄이기, 이 조합이 뼈를 살리는 실제적인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어렵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뼈는 나이를 탓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탓합니다. 오랫동안 잘못된 환경을 주면 약해지고 환경을 바꿔주면 천천히라도 반응합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오늘 하루를 이렇게 마무리해 보십시오. 저녁 식탁에 깻잎 몇 장을 올리고 밥에 통깨 한 큰 숟가락을 뿌려 보십시오. 그리고 식사 후 10분만 걸어 보십시오.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이 내년 꼴밀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십시오. 앞으로도 병을 이야기하기보다 삶을 회복하는 과학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통깨밥을 시작합니다. 그 한 문장이 여러분의 행동을 지켜주는 약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꼭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부모님, 형제, 친구 중에 뼈 때문에 걱정하는 분이 있다면 이 정보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유하는 그 한 번이 누군가의 골절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건강한 선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뼈가 튼튼해야 삶이 자유롭습니다.